대성마이맥 상해탐구 강사 임정환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사회탐구 영역 연간 커리큘럼 오리엔테이션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요 연간 커리큘럼 오리엔테이션 내용 중에는 사회탐구 선택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내용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제가 맡고 있는 과목 3개 과목입니다.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그리고 윤리와 사상, 이 3개 과목에서 1개 과목 이상을 선택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의 커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가 궁금한 친구들을 위한 커리 OT다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과목 선택과 관련된 내용은 강의 중이거나 아니면 따로 영상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고요. 저의 커리에 집중해서 O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저의 커리가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해 하실 테니까 그걸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좀 복잡하죠? 1월부터 11월 달까지 쭉 커리가 나와 있는데 좀 복잡한데, 왜냐면 여기 보면 플러스 뭐가 있어서 복잡한데, 간단하게 플러스 밑에 적혀 있는 내용은 보지 마시고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좀 형광펜 표시하는 부분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리밋,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임팩트, 심화 개념, 그 다음에 올림픽, 문제풀이, 하드 트레이닝, 리얼 트레이닝, 모의고사 커리, 그리고 끝날 끝이라고 되어 있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나는 날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파이널 커리, 이렇게 총 5개의 커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이 자꾸 가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는 특정한 과목에서의 특강이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교재, 부록 교재, 즉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교재에 대한 내용이니까 커리하고는 좀 직접적인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 5개의 커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밋, 그 다음에 임팩트, 그 다음 올림픽,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 다음 끝날 것이라는 파이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탐구 영역의 과목을 공부해 나가면서, 이거 사문, 생윤, 윤사뿐만이 아니라 사회탐구 영역을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라고 굳이 꼽는다면 저는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뭐냐? 바로 회독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탐구 뻔한 거 아니야?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 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아니 근데 왜 어떤 친구는 1등급을 받고 어떤 친구 2등급을 받고 이렇게 등급이, 즉 수준에 있어서의 실력에 있어서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맥락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얼마나 그 과목의 내용을 여러 번 깊이 있게 받느냐, 이걸 달리 말하면 회독입니다. 여러 번 받느냐, 그게 중요한데요. 저의 이 5개의 커리를 따라오면 자연스럽게 5회독이 가능합니다. 그게 사회탐구 과목의 특징입니다.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 국어, 영어, 수학의 커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회탐구, 특히 저의 커리는 하나의 커리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한 커리가 끝날 때마다 전 범위가 돌아갑니다. 즉 전 범위를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밋은 기본 개념을 다지기 위한 전 범위의 내용을 소화하는 것이고, 임팩트는 그게 된 상태에서 심화적인 개념을 얻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전 범위를 끝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올림픽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걸 중점 삼아서 한 범위, 전체 범위가 끝나는 것이고요. 마지막 모의고사 끝날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전체 저의 풀 커리를 따라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몇 회독 이상이 가능할까요? 5회독 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상이라고 말을 했냐면, 당연히 강의를 들어가면서 저의 강의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5번은 돌리게 돼요. 근데 왜 이상이냐?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린데요? 예를 들어서 리밋 강의를 듣는다. 앞으로 공부 방향을 이렇게 짜셔야 됩니다. 리밋 강의를 듣는다. 저의 리밋 강의를 수강한 친구들이 몇만 명은 되거든요. 근데 왜 실력 차이가 나느냐?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교재 내용을 얼마나 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강의 수강을 통해서 한번 돌리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복습, 혼자 공부를 통해서 이 교재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얼마나 소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수강생별로
수험생별로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있잖아. 사회탐구 공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당연히 뭐 개념도 중요하고 기출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고 연계교재 보는 것도 중요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 모두를 망라한다면 얼마나 많이 봤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봤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회독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이 커리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5번이나 돌리는데 얘네들의 차이는 뭐냐라고 한다면 그건 두 가지의 차이예요. 첫 번째는 1월부터 11월 달까지 가면서 첫 번째, 당신의 수준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실력이 올라가요. 당연히 실력이 올라갑니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들이 봐야 될 내용들이 많아집니다. 기출문제집, 그리고 수능특강 수능완성이라는 연계교재, 거기에다가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 모의고사에서 통해서 보여지는 개념, 우리가 숙지해야 될 개념과 트렌드, 경향의 변화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 점증적이고 심화적으로 가장 적기에 적합하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커리 안에서, 교재 안에서, 강의 안에서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수준도 올라가고 봐야 될 것도 많아지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커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담인데요. 여기까지 왜 커리명에 이름에 림인, 그 다음에 임팩트, 올림픽이라고 되어 있냐면 저 림임은 저의 이름, 성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커리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내 수준도 높이고 공부의 올바른 방향성을 찾자라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구성해서, 왜 경험적이냐면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친구들과 피땀 흘려가면서 공부해 오면서 사회탐구를 같이 가르치고 공부해 오면서 쌓은 경험들이 있잖아. 그 노하우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이 교재와 강의 중에 녹여내는 겁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차려진 밥상에 있는 밥과 반찬을 잘 소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는 당신의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까지 첨언해 드리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커리가 어떤 걸 지향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커리에 정말 디테일한 내용들은 각 커리가 등장할 때마다 제가 또 따로 오리엔테이션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너무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말고요. 어떤 방향과 그 다음에 누가 수강하면 좋은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당신의 계획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리밋입니다. 저의 커리 중에 가장 중요한 커리가 뭐예요? 하나만 꼽아보세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단언컨대 리밋입니다. 왜냐면 사회탐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영역이 그렇긴 하지만 특히나 사회탐구에서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죠? 개념. 그래서 이 기본 개념 강좌가 리밋이고요. 기초부터 시작하는 올인원 개념 강좌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들이 녹여져 있는데 하나가 기초고 두 번째가 올인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리밋 강의를 수강할 때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게, 선생님 저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 친구가 사문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고2 때 사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노베이스, 노베라고 말을 하잖아. 리밋 강좌를 진행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노베이스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2 때 그 과목을 공부하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이 강의를 따라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걸 미리 말씀드리고, 올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올인원이냐면 교재도 그렇고 저의 강의도 그렇고, 오케이? 얘는 당연히 개념을 탑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결국 그 아는 게 문제풀이랑 연결이 돼야 되잖아. 즉 실전적인 것과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같이 녹이는 게 이 강좌고 강의고 교재입니다. 그래서 노베이스를 할지라도 개념을 탄탄히 다지고, 그 다음에 결국 실전적인 감각, 문제풀이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어떤 걸 주의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출제자들이 자주 물어본다. 그 경향성들까지 녹여가지고 제시하는 게 리밋입니다. 그래서 최신 출제 경향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수능과 내신 모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OT를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선생님 저는요 예비고3은 아니고요
예비 고2 때 학교에서 이 과목을 선택한다고 해서 내신 대비를 위해서 리밋 강좌 수강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대비 플러스 내신 대비까지 모두 망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게 리밋입니다. 특히나 교재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경험적으로 노하우가 많이 농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탐 공부가 처음이라면 반드시 리밋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첨언 드리면요, 선생님 제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윤사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생윤했는데요, 뭐 리밋 들을 필요 있을까요? 들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내신 대비를 위한 것과 수능 대비를 위한 것에 그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내신을 대비할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첫 번째 했었던 내용들을 많이 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을 내신으로 했다 할지라도 리밋부터 시작하는 게 올바른 방향성일 것 같고요. 단 하나, 선생님 제가요 고3 때 이 과목을 선택을 했고 다시 하기 위한 N수생인데 리밋부터 굳이 시작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친구들한텐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커리인 임팩트부터 시작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하지만 사탐 공부,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능 사탐 공부가 처음이라는 친구들은 리밋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다 라는 거고요. 커리에 있어서 리밋 커리에 있어서 작년하고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 뭐냐면요, 사회문화, 윤리와 수상, 생활과 윤리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3개 과목이 원래 작년까지는 10주 커리로 똑같았습니다. 10주 커리였는데 올해는 생활과 윤리가 총 11주 과정으로 바뀝니다. 한 주가 늘어나요. 그래서 요거 바뀐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주차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사문, 생윤, 윤사 모두 다 3월 학평 전에 완강이 됩니다.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리밋은요 3월 학평 전에 완강이 돼요. 그리고 다음 커리인 임팩트는 6월 평가 모의고사 전에 완강이 됩니다. 그리고 올림픽 있죠? 이거 9평 전에 완강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커리와 그 다음에 파이널은 당연히 수능 전에 완강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강의들이 언제 완강이 되는지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케이? 자, 이 리밋이 끝나고 나면 개념을 다졌어. 이제 뭐를 하러 가야 되느냐? 바로 임팩트입니다. 이게 왜 임팩트냐면 가끔 친구들이 아니 임팩트 스펠링 틀렸다. 아니 커리를 하는데 대학까지 나온 애가 임팩트가 스펠링 이게 아니다, 이게 P다 라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저도 알아요. 임팩트가 근데 맞습니다. 뭐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 임정환이 전달하는 수능에 필요한 팩트예요. 그래서 임팩트고요. 얘는 개념 심화 강좌입니다. 요게 이제 4월, 그러니까 뭐 3월 언저리부터 시작해서 4월 거쳐서 6월 평가 모의고사 전까지 이제 완강이 되는데요. 이 임팩트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 때 물론 이제 실전적인 것들을 많이 익혔지만 과목별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뎁스 있는 것들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골격을 잘 잡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처음 내가 수능을 대비하다 보니까 평가원이 어떤 경향성에 입각해서 고난도 문제를 내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선배들이 어떤 지점들 때문에 힘들었고 어떤 지점에 실수를 했는지들에 대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심화 개념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렵게 나올 가능성, 그리고 최근에 변화된 경향성에서 이걸 반복해서 훈련해야 된다는 거,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제 앞으로 기출문제집을 풀어야 되거든. 근데 그 기출문제집을 풀어나가다 보면은 아직 안 풀어봤잖아. 풀면은 만약에 그래서 한 주제 한 단원에서 똑같은 주제 안에서 기출문제가 한 50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50문제의 선지와 50문제의 내용과 50문제의 흐름을 모두 다 익힐 필요는 없어. 이게 하다 보면 이 가지치거든. 똑같은 걸 또 묻고 똑같은 걸 또 묻고 똑같은 걸 또 묻고 똑같은 걸 또 물어. 그게 반복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내가 쓰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걸 가지치고 나면 정말로 특이한 특이점들, 평가원이 출제를 할 때 고난도를 냈던 경향성들, 그런 것들만 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압축적으로 정리해 주는 게 요 바로 임팩트입니다.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특히나 이 시즌이 여러분들 내신 대비 시즌이에요. 이때 수능을 열심히 대비했는데 수능 감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평가원의 고난도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고요. 거기에다가 수능 연계 자료 내용에 대한 전격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수능 연계 교재가 있죠. 그걸 그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야. 요즘 예민한 주제잖아. 그죠? 그대로 쓰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경향성과 이런 자료와 이런 제시문을 연계교재가 다루는 걸 보니 이런 개념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효율적으로 정리해 주는 게 바로 이 임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임팩트는 주로 누가 시작을 하냐면, 그러니까 누가 보통 수강을 하냐면, 일단 첫 번째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과목을 선택하는 N수생 선배님들이 많이 수강을 하세요. 그러니까 리밋 정도의 개념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좀 이런 흐름들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선배님들이 많이 듣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신 대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효율성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뭔가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많이 수강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내가 이걸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듣고요. 이 임팩트는 재밌는 게 이때 듣는 친구도 많지만 마지막 수능에 임박했을 때 임팩트를 요구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때 가잖아? 많이 까먹어. 그러니까 리밋 듣고 봉 뜬 다음에 9월 평가 모의고사 봐. 그러면 갑자기 내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이 발견돼. 그런 친구들이 또 많이 후반부에 수강하는 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리밋과 임팩트는 그대로 노벨하면 따라오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개념 잡고 실전 감각을 리밋 때 어느 정도 익히지만 실제 기출문제집에서 묻는 내용들을 모두 다 내가 소화하기에는 어려우니 그 내용들을 좀 효과적으로 떠먹여주는 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연계 자료까지 우리가 함께 병행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 친구들, 요 임팩트가 굉장히 효율적인 강의, 커리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단계가 끝나고 나면 요거 이제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뭐 휴강 예정이 있는데 뭐 휴강 예정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현장으로 진행을 하는 강의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신 요 대비 기간이 있거든. 그땐 뭐 따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여기 써놨는데 나중에 따라오시면은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건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임팩트가 끝났다. 이제 그러면 6월 평가 모의고사까지 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뭐냐? 문풀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리밋 강의를 수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혼자 기출문제집을 풀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리밋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리밋 교재를 보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이렉트로 기출문제집을 풀거나 아니면 이제 뭐 우리가 소위 N제라고 하죠. N제라고 하는 문제를 풀거나 문제집을 풀거나 뭐 아니면은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구해가지고 풀어보시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위험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기출문제집을 풀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비효율성도 있지만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 쓸데없는 방향으로 개념을 정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6월 평가 모의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 강좌를 제공합니다. 좀 이거를 당겨달라는 친구도 있는데 임팩트 때도 분명히 문제는 풀거든? 참 재밌는 게 그런데 6월 평가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은 좀 내가 문제를 잘못 풀고 있었구나. 내용을 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또는 정리가 잘 안 되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와 자작문항 N제 문제풀이 강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올림픽입니다. 왜 올림픽이냐면 모두 정한이가 픽했다. 이거는 7월에 개강을 하고요. 이 N제 문제풀이 강좌에는 기출문제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출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작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 제작 문항, 소위 우리가 자작 문항이라고 하죠. 요게 다수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필요한 개념들 따로 정리해 드립니다. 판서를 통해서 뭐 해설지를 통해서 따로 정리해 드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직접 고르고 엄선한 교육청 평가원 필수 기출 문항뿐만 아니라 자체 제작 문항을 통해서 최신 출제 경향과 이 시기에 나오는 또 연계 교재가 있잖아. 그 트렌드를 함께 병행해서 여기다가 문제 녹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약점은 없는지 모르는 내용들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진단받는 게 이 N제 문제풀이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교재로 아까 우리 뭐 쭉 표로 커리 소개할 때 플러스 밑에 뭔가가 있었잖아. OX는 OS라고 해서 혼자 공부하는 교재가 나가게 됩니다. 뭐 이건 따로 제가 나중에 올림픽 커리 소개할 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제작 문항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리고 연계 교재 내용을 분석해 봤을 때 이런 내용들까지 좀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자체 제작 문항과 제가 선택한 필수 기출 문항을 통해서 소화하는 게 바로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러가야 되겠죠? 예, 모의고사 풀러가야 됩니다. 핫 트레이닝 모의고사, 리얼 트레이닝 모의고사, 고난도 실전 감각 트레이닝 모의고사입니다. 하드라고 되어 있고 앤드 리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두 개 모의고사를 묶어서 말하는 거거든. 하나는 하드 트레이닝 모의고사, 하나는 리얼 트레이닝 모의고사입니다. 이름에서 느껴지시죠? 하드 트레이닝 모의고사는 고난도 약점 공략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배들이 좌절해요. 근데 이게 좌절시키려고 푸는 게 아니라 이 시기가 되면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후거든요. 근데 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후에 좀 자만합니다. 됐다. 이제 간다.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너의 약점의 문이 이렇게 열려 있으니 고난도로 출제가 되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너가 알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게. 그리고 수업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치유하고 메꿔갈게 라는 게 하드 트레이닝 모의고사고, 그게 다 끝나면 진짜 리얼 트레이닝 모의고사, 즉 평가원 출제 난도의 실전 모의고사를 우리가 풀어보게 됩니다. 참고로 하드 트레이닝 모의고사는요 4회차로 구성이 되고요, 얘가 끝나고 나면 리얼 트레이닝 모의고사로 얘가 5회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9회차의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게 바로 요 모의고사 컬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끝날 끝 파이널입니다. 이제 진짜 안녕 직전이에요. 이때는 2025년 기출된,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풀 교육청 모의고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풀 평가원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연계 자료들, 그런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2단계가 되면은 궁금해하는 게 모든 범위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좀 쉽다라고 생각되는 주제들이 생겨요. 그거는 가지치고 소위 변별력 높은 주제로 나오는 그 주제만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해서 그 내용들을 같이 OX 문항 160개 문항으로 막바지 개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유료로 유료로 교재를 구매해야 되는 것은 요 전 단계인 모의고사 콜이까지고요. 끝날 것은 따로 교재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PDF 파일을 제공할 테니 그걸 다운받아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좀 먼 얘기죠. 그렇죠? 예. 요렇게 해서 저의 커리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아까 보면 뭐 플러스 뭐 이런 게 있었잖아. 그걸 잠깐만 좀 소개를 하면은 백엔드 사회문화 도표 특강이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도표와 관련돼서 사회문화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뭐 수능 대비뿐만 아니라 내신 대비에서도 겁을 많이 먹죠. 이 백엔드 도표 특강은 1월 달에 출시가 되고요. 따로 별도의 커리를 뽑아서 백엔드 교재, 그 다음에 백엔드 강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 얘는 기본적으로 사회문화에만 해당이 됩니다. 예, 사회문화에 해당이 되고요. 요건 1월에 출시가 됩니다. 즉 도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위한 특강이고, 그 다음에 리미티드 학습지라는 게 있고 OX는 OS라는 게 있는데, 우리 커리 중에 임팩트가 있었잖아. 그 임팩트에 혼자 공부할 수 있는 1일 학습지 교재로 리미티드라는 학습지가 나갑니다. 뭐 따로 강의를 제공하는 건 아니고 임팩트 기간 동안에 혼자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혼공 교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 있는 OX는 OS도 올림픽 커리에서의 부교재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OX 문항의 해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개념들을 정리해 나가자. 아까 이제 플러스 밑에가 뭐가 있었으니까 그걸 좀 소개하는 거고, 핵심은 리밋, 임팩트, 올림픽, 그 다음 파이널 모의고사, 파이널 끝날 끝까지가 정규 커리큘럼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앞으로 사회 탐구를 공부해 나가시면서 제가 이제 현장 강의에서는 잘 말하진 않는데, 제가 열정 트레이너, 열정 사탐이라는 말로 인사를 보통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모토가 열정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라는 것은 지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더 내딛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막 시작하는 거라서 두려움은 있지만 막상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어떤 힘듦이라는 게 되게 강하진 않으실 거예요. 이게 한 달 가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비교도 당하고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동요하고,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방향성이 맞는지 혼란스럽고, 성적이 나올 때마다 평가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두려움은 가중되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지쳐가고, 이런 일들이 1년 동안 쭉 벌어지는 게 정말 K고3으로서의 안타까움이자 또 거꾸로 말하면 좀 숙명이죠. 예. 그걸 견뎌내는 자만이 결국 그 달콤한 당신이 꿈꾸는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랬을 때 제가 강조하는 키워드는 이 네 가지예요. 첫 번째가 나만의 페이스로 가세요. 지금 우리가 커리를 소개하고 있지만 이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한테도 막 DM으로 많이 와요. 뭐 Q&A도 많이 올라오고, 선생님 내 친구는 올림픽을 듣고 있는데 저는 아직 임팩트예요. 선생님 저는 임팩트를 듣고 있는데 내 친구는 올림픽을 듣고 있네요. 저는 아직 리밋도 안 끝났는데 내 친구는 임팩트로 간대요. 페이스가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속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 커리를 충실히 따라오세요. 그러면 너의 공부는 옳아요. 물론 페이스가 너무 느려지면 안 돼요. 1월 달에 리밋 신청하고 그거 완강 못해가고 계속 수강 연장 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어느 순간 통달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수준차가 있고 시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너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충분히 당신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페이스로 가시길 원하고요. 두 번째, 내가 예언처럼 얘기할게. 1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막 할 내용이 많아지고 듣는 내용이 많아지고 아는 게 많아지다 보면은 교육 과정을 벗어나서, 또는 별로 필요하지도 않는 내용을 막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막 이거 나오면 어떡하죠? 안 나와!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나오면요, 안 나온다니까? 나오면요. 바꿔 말하면 교육 과정을 벗어나거나 굳이 공부할 필요도 없는 내용들까지 확장시켜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기본에 충실하세요. 기본에 충실하세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기출문에서 다룬 내용,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그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평가원은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시면 돼요. 내 친구는 이것도 안 돼. 알라고 그래. 내 친구가 이 얘기하는데요? 그럼 들어줘. 우정이 중요하니까. 근데 저는 기본밖에 모르는데요? 충실하세요. 그 내용을 전달하고 싶고, 세 번째가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의 리밋 강의를 듣고 있는 들은 친구가 작년만 해도 몇만 명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서 어떤 친구는 만점, 어떤 친구는 뭐 만점이 아니더라도 뭐 4등급에서 2등급 나왔어요. 선생님 저 5등급이었는데 1등급 나왔어요.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리밋 강의를 완강했다, 예를 들면 임팩트를 완강했다, 그게 몇만 명이거든요. 하지만 그냥 강의만 수강하고 교재는 그냥 방치해. 교재 내용을 혼자 공부하지 않아. 그러면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시켜주시고, 제가 아까 어떤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회독입니다. 다시 보세요. 또 봐. 근데 내가 알아. 너네가 똑같은 교재 다시 보는 거 싫어한다는 거 알아. 그렇지만 다시 봐야 됩니다. 그게 실력차를 유발할 것입니다. 이때 좀 저는 속도가 좀 더딘 것 같아요. 괜찮아. 포기만 하지 마. 알겠죠? 사람들마다 이해하는 데에는 속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페이스로 기본에 충실하면서 너의 공부 시간을 만들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중간에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등급이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성적이 안 오를 수도 있어. 그거 다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용기 있게 가세요. 사람들은 너에 대해서 평가할 거야. 하지만 적어도 너는 너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좀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있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저거 이게 나만의 페이스로 기본에 충실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해낼 수 있다는 용기. 저거 다 오케이지 뭐. 나중에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에 이 OT 다시 한번, 아니 이거 캡처해놔. 캡처해놓고 여기다 점수 한번 줘봐. 너의 점수. 내가 지금 몇 점인지 이거에 대해서 저조한 점수를 받으실 거예요. 그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가는 길에 조금이나마 힘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도 저희 열정사탐 연구실도 노력할 테니까 저희와 함께 당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등급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점수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리밋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강의 때부터 만나기를 약속하고요. 저도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당신도 포기하지 말고 방금 전에 말했던 그 4가지 원칙과 회독이라는 중요한 사회 탐구에 있어서의 키워드 잊지 마시고 1년 동안 지치지 말고 열심히 끝까지 해봅시다. 아시겠죠?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사문, 생윤, 윤사 선택자들을 위한 저의 연간 커리큘럼 오리엔테이션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